한 번씩 여러분들이 국자들이 다 같이 잘 안 해오는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국자 검사를 할 마음을 이렇게 먹게 해주시는 거죠. 네, 잘 되겠으시다면 또 두려울 건 없으실 거니까 그치 연애. 좋아요. 내가 끄덕했으므로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1256번부터 할게요. 아, 근데 오늘 좀 큰일이네. 오늘 새로운 거 배우는 날인데. 아는 친구가 있어서. 벌써부터 이 곡소리가 들립니다. 새로운 거 배울 때 연어가 또 무슨 말 하지도 않는 거 배우는 거냐면서 이런 얘기 할 것 같은 느낌이. 네. 벌써부터 미래가 보이네요. 네. 오늘 배울 거는 더 약간 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가볼게요. 1256번. 확률변수 x가 평균이 m 표준차가 시그마의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이 확률이 이게 같대요. px가 3보다 작을 확률과 p3부터 x가 80까지요. 80은 조금 너무 갭 차이가 있는데, 네. 80까지 확률이 0.3이래요. 그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쯤이 3인 것 같고요. 평균은 m이고, 그 다음에 한 요쯤이 좀만 더 오른쪽으로 할까 그래도 요쯤이 80인 것 같죠. 그래야 0.3 여기 0.2에 0.1 여기서 0.3 되는 느낌이니까 어쨌든 80은 조금 평균보다 넘어갔네요. 그쵸? 이거 할 때 m 플러스 시그마를 구하라고 했고 z에 대한 걸 줬는데 z가 2.51, 0.25일 때 0.25일 때가 0.1 확률이 0.1 그리고 z가 0.52일 때가 0.2요. 뭐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보세요. 평균과 80의 차이가 여기에 0.1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과 80의 차이가 0.25구나. 따라서 80 빼기 m은 0.25개의 시그마구나. z값이 0.25니까 시그마가 0.25개구나. 자, m과 3의 차이, m과 3의 차이가 여기가 0.2니까 m과 3의 차이가 0.2의 확률 0.52의 시그마구나.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고요. 77 이게 0.77 시그마니까 우리 시그마가 100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100이면 평균이 나오겠죠? 평균은 55가 되겠네요. 네, 간단하네요. 됐죠? 네, 더 넣겠습니다. 1291번이에요. 좀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 제가 통계를 열심히 들으면 통계는 확실하게 거의 다 맞을 거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아주 시원하게 이제 무시하는 친구들이 꽤 생겼네요. 이게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통계 수업할 때. 네. 좀 걱정되네요. 네. 걱정됩니다. 다른 애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말고 그 위에 학년들은 적어도 통계만큼은 열심히 들었거든요. 진짜로 통계는 잘 들으면 잘 맞는다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군요. 남는 사람이 몇 명 있네요. 네. 일단 1번 저기 이상한 소리 내는 애 이제 한 명 확실하게 이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자세히 말하지만 수학이 5등급이어도 통계는 열심히 들으면은 진짜 1등급 찍을 수 있습니다. 네. 고라니 같은 게 한 마리가 이렇게. 네. 이게 정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래 왔거든요. 5등급은 내려가. 4등급 받았던 친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네.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들이. 자,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직원들의 어느 날의 출근 시간은 이제 평균이 66.4분.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다 뭔가 그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 인천여고가 없잖아요. 그쵸? 인천여고가. 그치. 네. 갑자기 생각이 났다. 성민이 잘 살고 있을까? 네. 어쨌든 인천여고가
인천 여고가 엄청 많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또 학통의 성적이 되게 잘 나와서 좋았죠. 인천 여고만 진짜 15명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네, 넘어가서 이날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 73분 미만인 직원들 중에 20%가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대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질문이 2명이거든요. 일단 숙제를 안 해놓은 게 확실하다는 걸로 이제 가름하면서 문제를 진행할게요. 은수야 숙제할 게 아니라 봐야지, 그치? 풀었어. 네, 좀 이따 물어볼게. 자,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합니다. 출근한 회사의 직원들 중 1명이 지하철을 이용하였을 확률은 이건데, 근데 이 문제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게 그냥 지하철 이용한 사람들만 물어봤는데 마침 지하철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가 나왔어요. 평균은 66.4인데 근데 73이라는 기준선을 딱 줘서 73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20%, 얘보다 이상인 애들 중에서 이제 40%라고 했네요. 근데 무슨 출근 시간이 평균이 1시간짜리냐? 이런 회사가 다 있냐? 잠깐 볼게요. 구해봅시다. 이 노란색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 여기 73에서 66.4를 빼고요. 15로 나눠볼게요. 시그마가 얼마일까? 이건 뭐 천상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얼마야? 50분의 22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0.44가 나왔대요. 그러면은 0.44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Z 0.44 값이 0.17이면 자 여기 더하기 여기는 5.17이 되겠네요. 저 확률이 뭐야? 0.67이 되겠네요. 네, 0.67이고 여기는 그러면 0.33이 되겠군요. 따라서 전체의 67%가 73분 미만이라는 뜻인데 걔네 중에서 또 40% 아니군요. 걔네 중에서 20% 그리고 자 전체의 33% 중에서 네 40%가 지하철 이용하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지하철만 이용하는 애들 싹 뺀 거죠. 뭐 어려운 게 없네요. 그렇죠? 지금 별로 안 어렵네요. 이게 조건만 있는 줄 알았구나. 계산이 여러분이 해도 되지 않을까? 얼마야? 네, 266이 나온다 합니다. 5번이네요. 자, 1291번이었고요. 1305번으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행태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학기 중에도 이론 설명을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자 이제 고라니 소개를 낸 연우가 그때 제대로 설명할 때 대충 들을 것 같아서 걱정인 거예요. 한번 들었는데 라는 느낌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연우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연우가 좀 더 철들기로 얘기는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때 철이 들어있기를 좀 바라야죠. 그렇죠? 네. 공부를 또 열심히 하겠대요 연우가. 자, 그렇고요. 네. A 과목이니까 A라고 네이밍을 할게요. A과의 정규분포, B과의 정규분포는 시그마는 똑같대요. 네, 알겠습니다. 3학년 중에서 A 과목 점수가 80점 이상인 애는 0.09이고 B 과목이 80점 이상인 건 0.15일 때 이거인데 사실 얘는 그림을 한 번에 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규분포 M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M 플러스 3자리를 그릴게요. 그런 다음에 자 80점을 어디에 둘 거냐면요. 잠깐만요. 80점을 이쯤에 두고 여기가 80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입장에서는 80 이상이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80 빼기 m을 같은 시그마로 나누었을 때고 그때 확률이 0.09인데 문제에서 그러면 0.42를 줬잖아요. 여기 0.42를 줬으니까 얘가 1.34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언제나 가운데로부터 평균으로부터 0까지의 확률만 주니까 항상 그게 0.41이면 나머지 0.09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 그래프 기준으로
똑같은 80점인데 이쪽 확률이 0.15래요. 그러면 나머지 이 그래프 파란색 기준 요만큼이 0.35일 건데 0.35를 구하려면 80에서 평균 n 플러스 3을 빼고 같은 시그마로 나누었을 때 이 친구가 1.04라고 하네요. 이걸 역시 연립을 하면 되겠죠? 80-n이 1.34 시그마 77 n이 1.04 시그마 두 개 연립하시면 시그마도 구하고 그 다음에 m도 구하겠죠. 시그마 10 나오니? 시그마 10이 나오니까 좋아요. 나머지를 하시면 되겠군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초반에 제가 약간 그 진국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숙제 안 해야 돼 생각했는데 아니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걸 수도 있긴 하겠죠. 그쵸? 그래서 또 이제 결국 그건 테스트를 통해 알아봐야 되는데 테스트는 진도 다 나가고 할게요. 1305번이었습니다. 1309번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셔틀콕의 무게는 4.74에서 5.5g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회사가 생산한 셔틀콕의 무게가 다음과 같이 A 회사는 평균이 4.9에 시그마의 제곱, B 회사는 평균이 5.2에 0.6의 제곱, C 회사는 평균이 M의 표준숫자가 1이라고 합니다. C 회사께 제일 안 좋네요. 편차가 제일 큰 것 같은 느낌이죠. 얘를 아직 안 구해봤지만 자 어떻게 되었든 하나씩 뽑을 때 5.5g 이상일 확률이 A가 가장 높대요. 근데 BC를 만족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면은 A 회사는 여기가 4.9인데 5.5 이상의 확률은 얘에서 예를 들면 0.6 시그마 분의 0.6이 A 회사의 Z값이죠. A 회사의 Z값이죠. 그리고 자 얘는 5.2가 평균이니까 0.6이고요. 그러면은 ZB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군요. 왜요? 자 5.5는 5.15부터 시그마의 절반만큼 있을 거니까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ZC 같은 경우는 평균에서 평균이 이거니까 5.5에서 평균을 빼고 1로 나누었더니 이건데 얘가 HC인 거죠. 문제는 PA가 5.5g 이상일 확률이니까 당연하게도 이 ZA 값이 가장 0에 가까워야 시그마분의 0.5로 이게 가장 가까워야 이 친구가 확률이 가장 크겠죠. 따라서 시그마분의 0.6이 제일 작아 2분의 1보다 작고 5.5 마이너스 n보다 작아입니다. 등호가 있나요? 등호가 있군요. 그러니까 PA가 가장 크다는 건 ZA, A의 Z값, 이 친구의 Z값이 가장 작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구해볼게요. 그럼 시그마가 0.3보다 커야 되고요. 이쪽은요. 자, M값이 11보다 작아야 되겠다고 되네요. 11요? 1점. 네? 어떤 거? 시그마가 두 배를 해야 되는군요. 1.2 1.2고요. 1.2 그리고 얘는 잘못한 것 같다. 그쵸? 2분의 1이니까 0.5네요. 5죠? 5네요.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그쵸? 둘 다 잘못 계산했네. 와, M의 최대값은 5가 되겠고 시그마는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볼게요. 다음 문제는 1327번입니다. 1327번. 그래서 숙제를 해온 친구들이 막 여기 중에서 막 3명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한 4명 정도 안 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서가 안 왔으니까 예서가 숙제를 안 했다 치면 5명이겠죠. 은수가 숙제를 계속 안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씩만 해오고 그 다음에 안 하고 있어요. 조금만 했다고? 오늘 조금만 했지. 뭐야 이게? 평소에는 이제 한 장 이만큼 쓰는 궁금하게 그러니까 한 장씩 남기는 그 마인드가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뭐 약간 다 풀면은 뭔가 약간 기분이 안 좋고 이런 거야? 확통을 풀다가 딱 한 장 남아서 확통
확통이 너무 풀기가 싫은 거예요. 일단 그거 너무 풀다가 네. 확통이 들어버려 잊어버려갖고 네. 와 그걸 매번 그랬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매번 네. 마지막 때 유형이 풀기가 싫어. 그러니까 매번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알겠어. 오늘 어쨌든 많이 안 풀었잖아. 네. 오늘 좀 조용히 해야지 만 할게요. 자 일단은 이항분포 할 때 나왔는데 문제에서 선생님 27번. 네. 얘 값을 오른쪽으로 이용하여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87번 때부터 96번째까지 이 친구들의 확률을 합하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확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는 100을 보면서 이 친구 이항분포의 베이스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확률들이 이렇게 독립지행처럼 나오잖아요. 이항분포표에 그러니까 이항 100, 자 K번 내가 원하는 게 K번 나왔대. 그때 10분의 9가 K번이니까 얘가 아마 10분의 9인 것 같아요. 원하는 확률이 10분의 1이 아니라 원하는 게 K번 나왔어. 그때 이거 K번이니까 이게 원하는 확률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표를 그리면 사실 이거잖아요. 표를 그리면 자 0부터 100번 뭐가요? 내가 원하는 게 0번 나와 100번 나와 패스인 거 잊지 마세요. 이건데 이 문제는 자 K가 87부터니까 87번째 X부터 96번째까지의 쭉 확률을 더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얘는 어차피 확률일 건데 P X가 K일 때 확률이겠죠. 이항분포 입장에서 딱 시그마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걸 87번째부터 96번째 더해달라는 얘기니까 뭐 계산하면 하겠지만 그럴 바에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 정규분포로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정규분포로 쓱 하고 바꿔보니까 야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겠지. 자 평균이 얼마니? 90. 표준편차가 3이네? 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가지고 차라리 얘를 가지고 평균이 90인데 자 87번째부터 이게 87번 그냥 96번째까지 요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이제 우리가 치환해서 하자 이거죠. 물론 정확한 값이 나오진 않겠지만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정답이 이제 지금 Z가 마이너스 1부터 Z가 2까지니까 표준편차 하나, 두 개니까 0.3413 더하기 0.4772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왔다 치면은 5, 8, 1, 8이잖아요. 0.818잖아요. 거의 0.818까지는 똑같이 나올걸요? 저 계산하면. 근데 그걸 거의 그럴걸요? 네, 안 믿는 표정이네요. 고라니가 있지 않는데. 네. 이상한 소리가 없어져서 다행이다. 선생님들 학교엔 고라니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고라니 울음소리가 진짜 기괴하거든요. 네. 자, 그 걔네가 약간 못생긴 사슴처럼 생긴 게 고라니인데, 네. 진짜 저런 소리를 내요. 진짜. 네, 진짜 상상도 못하는 그 울음소리예요. 고라니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울음소리 내는데, 네. 그렇죠. 멧돼지도 있었고 고라니도 있었고. 오늘 상담원에는 약간 온도가 좀 다르다. 지난번에 상담원 친구랑 다르다. 네. 좀 그 공부 뭐 지난번보다는 괜찮지 않나. 가보겠습니다. 자, 위에 걸 볼게요. R번째가 나왔을 때 확률이 얘래요. 백제곱인 건 이유를 다 아시죠? 내가 원하는 게 2분의 1의 확률이라서 2분의 1 R제곱이고 원하지 않는 거는 100 원하지 않는 것도 2분의 1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아이가 합쳐져 있던 건데 사실 떨어뜨리면 될 일이고 얘는 결국 이 X라는 친구는 총 100번을 또 했고요. 100번. 그 중에 원하는 거 확률이 2분의 1이었어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는데 40부터 65까지 1-P의 A를 구하라고 했는데
시그마는요 따로 쓰셔도 되잖아요. 따로 쓰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 내가 원하는 게 40번 나왔어부터 65번 나왔어까지 이항분포 0부터 100까지 중에 중간에 40번부터 65번째까지 요 확률을 구할 건데 자 구해서 자 40에서 60을 몇 개 있니? 26개니? 26개에서 얘를 빼면 될 얘기죠. 그쵸? 뭔가 약간 이상하던데 맞지 않냐? 근데 26에서 빼는 거 뭐야 이거? 네, 26에서 빼면 될 얘기죠. 아니 여기는 확률이 얼마 안 남았지 않나? 얼마 안 남을 텐데. 네, 뭐야 이게? 정답이 25점 얼마가 나오네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네를 다 확률을 다 구해서 더하기가 힘드니까 정규분포로 근사하자. 50이고 그다음에 5의 제곱일 거야. 그러면은 40은 50이랑 z가 2개 차이. 60은 50이랑 z가 3개 차이니까 3은 몰라. 3 뭐라고 써져있니? 0.4987 0.4987 에다가 0.4772를 더하는 게 나오겠죠? 그쵸? 40부터 65까지 그래서 그리면 얘는 안 그릴게요. 더하고 빼겠습니다. 9 5 7 9 그러면은 2 4 1 25.0241 이게 테이크군요. 정답입니다. 근데 왜 정답에 30번 5명이나 질문이죠? 잘 모르겠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다 똑같은데 어찌되었든 오늘 1443번부터 제가 예제를 쭉 풀어드리고 4번부터 예제를 풀어드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추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통계적 추정 부분이 거기를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앞에 했던 것들은 굉장히 정확한 거였구나. 네, 굉장히 정확하고 뚝부러진 걸 배웠구나. 뒤에 있는 것들은 뭔가 약간 그럴싸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예측하는 느낌의 것들을 배우는구나 라는 건데 사실 말이 맞는 얘기인 게 다음 단원 명칭이 통계적 추정이잖아요. 추정. 얘 예측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이 뭔가 약간 애매할 수밖에 없죠.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쨌든 그리고 이런 걸 좀 잘하게 되시면 제가 말했죠. 세상을 살기가 편합니다. 뭐 때문에 돈 걱정을 좀 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흐름을 예측하신다면은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네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죠? 당연히 예측하는 건 어렵죠. 네, 어렵죠. 그러니까 그 예측이 하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놈의 경제적 자유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네,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땅이 땅값이 오를 것 같아 투자해야지 이것도 예측인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손톱 끊는 거 바라죠. 진짜. 그 손톱 가지고 뭐 했어? 네. 그래요. 네. 자,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못 해본 거라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경제적 자유. 우리입니다. 우리 이익이야. 그래서 내 일을 안 하지. 경제적 자유라는 건 일을 안 하면서 네 돈에 구애받지 않는 거지. 아니다. 일을 조금만 하겠지. 하고 싶은 만큼만 구애받지 않는 거니까. 자 볼게요. 변수 x가 이항분포 720에서 6분의 1인데요. 얘를 따르는데 갑자기 p x가 k 값보다 작은 게 0.0228이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항분포니까 계속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표가 있어. 0부터 720번이 최대야. 내가 원하는 게 720번 나올 수도 있고 원하는 게 1000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어딘가에 있을 K가 있는데 K부터 K 이하의 확률을 구했더니 다 더했더니 K 이하의 확률을 K 횟수 이하의 확률을 다 더했더니 0.028이래.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바꿔야죠. 정기분포로 바꿀래가 되는 거죠. 자꾸 이 과정을 생각하시지 않고 그냥 무지성 얘를 정기분포로 바꾸는 걸 하시면은 나중에 이항분포 문제에서 이항분포만의 문제는 또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성 하지 마시고 일단 이항분포네 이산이잖아. 표를 생각해. 표 맨날 그리고 있잖아 내가 지금. 근데 K번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그래 K, K-1, K-1 0번까지 더할 거야. 못 더하겠어. 그러니까 정기분포 하는 거야. 입니다. 그러니까 120에서 K번 이하의 확률을 구하게 될 건데 정기분포에서 자 0.028이면은 Z값 얘가 2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0.477을 0.5에서 뺀 거니까. 그러니까 Z가 두 개 있어야 돼 K 100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시그마가 두 개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1351번. 탑승권에 예민한 사람이 실제로 열차를 타지 않을 확률이 20%래요. 이 문제 좀 주목합시다.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가 이항분포로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좀 약간 제가 제 멘트가 약간 엎질 수도 있지만 제 멘트처럼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마치 비슷한 느낌이 이거예요. 연우가 맨날 뭐라 했다. 그 주머니 안에 공 들어있는데 빨간 공 3개 이러면 제가 그 3개 다 다른 걸로 뭐라 했죠? 그런 느낌과 비슷해요. 지금 하는 멘트도. 네, 보세요. 열차에 탑승권에 예민한 사람이 실제로 열차에 타지 않을 확률이 20%래요. 근데 좌석수가 87개밖에 없는 열차에 탑승권에 예민한 사람이 100명이나 된대요. 87개밖에 없는데 예매를 어떻게 100명을 해? 그렇대. 근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런 거지. 야 어차피 얘네 중에 20%는 안 탈 거니까 넘쳐서 받자 예약을 이거죠. 참고로 말하면 요새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컴퓨터로 다 이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안 하는데 예전에는 호텔들부터 이런 걸 했어요. 어차피 캔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리 다 받아놓고 최대한 방을 돌리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넘치면 어떡하냐고요? 이제 미안하다 차고였다 하고 다음번에 할인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더 이득이니까 방을 막 한 3개 돌리는 것보다 사람 한 명이 더 넘쳐서 그냥 할인권 주는 게 이득이니까 좀 약간 뭐 좀 빠개 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구매자 입장에서 어찌되었든 옛날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일단 볼게요. 근데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이제부터 예민한 사람이 100명이 되죠. 잘 들어보세요. 얘네들을 이제 100번이라고 할 거예요. 얘네한테 100번 물어볼게 라고 할게요. 얘랑 좀 문제가 달라요. 보세요. 이건 마치 이런 거죠. 주사위가 한 개 있는데 그 한 개를 720번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이제 뭐 1이 나를 확률 이런 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 사람한테 100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쵸? 100명의 다른 사람이지만 마치 내가 한 사람한테 100번을 물어본다. 이 횟수에 주목하시고 내가 100번을 물어볼 거야. 100명한테. 예매는 100명을 했다며. 뭘 물어볼 거야? 올지 안 올지를 물어볼게. 인 거죠. 올지 안 올지를 물어볼게. 그럼 이 사람들은 20%의 확률로 안 올게를 대답하겠죠. 그렇죠? 20%의 확률로 안 올게를 대답할 겁니다. 100번을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100번 물어봤는데 안 온다는 놈이 한 명도 없어. 부터 100명 다 안 온 데까지의 어떤 이항분포가 성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런 상황을 이항분포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라고 느껴주시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 100명이라고 나왔어도 100번 물어본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자 이런데 좌석이 부족하지 않으려면 다 알다시피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px가 안 올 개가 7명을 아니다 13명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올게라고 대답한 횟수가 13개를 넘어서야 100명 중에 87명이 열차를 탈 거 아니에요. 13명은 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구한다 이거죠. 13명 이상이 나올 확률을 구하겠다 이거죠. 어렵지 않죠?
좌석은 87개가 한개인데 100명한테 물어봤어요. 빨리빨리 13명이 안 나온다고 해야, 안 온다고 해야 이제 열차가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거고, 따라서 그래야 좌석이 안 부족하겠죠? 13명 이상이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한 20명 안 오면 널널하죠? 좌석이 부족할 일이 없죠? 근데 이 13 이상을 제가 지금 구하려니까 에바죠?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를 만들겠다 이거죠. 평균적으로 20명이 안 온다고 하고 표준 편차가 4인 나다. 그러면 좋아요. 그려보니까 자 20명이 안 오는데 13명 이상이 안 온다고 했으면 좋겠어죠. 이걸 구하는 거죠. 참고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건 안 온다고 얘기한 애들이에요. 안 온다고 듣는 횟수입니다. 확률이 0.2니까. 그렇죠? 반대로 0.8로 바꾸시고 문제 푸셔도 되겠죠. 자, 얘네들 빼면 7이고요. 이거를 4로 나누면은 이게 1.75니까 정확히 Z값 1.75가 나와 있네요. 여기가 0.45999, 여기는 0.5니까 0.9599. 96%나 되는 확률로 100명을 예약받아도 나는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옛날에 많이 했다는 거죠. 네. 5번이죠, 5번. 야, 진짜 1번이면은 이건 무슨 무조건 부족한 건데 이 회사 망해야지. 이게 보기가 왜 이러냐, 꼬라지가. 자, 1354번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제부터 약간 비문학스러운 문제들이 많아요, 학종에.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1354번입니다. 통조림이에요. 생산되는 통조림의 무게는 310이고요. 무게. 표준 편차가 5인 정기 분포를 애초에 따른대요. 정기 분포는 애초에 이항분포가 아니라. 근데 이 유형이 그 유형인 것 같아요. 이 유형이 잠깐만요,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여태까지 여기 3단원에서 4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정규분포를 통해서 이항분포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정규분포로 마무리하는 걸로 될 거예요. 참고로 말하면 이정규분포와 이정규분포는 다른 정규분포인데요. 그럼 첫 번째 나오는 정규분포가 어떻게 이항분포로 바뀔 거냐면요. 첫 번째 나오는 정규분포를 통해서 이항분포의 여기 확률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항분포가 완성되면 얘를 가지고 또 근사한 얘만의 이항분포를 만들게 되겠죠. X거 이항분포가 되겠죠. 따져보면 변수를 따져보면 이 친구는 다른 변수예요. 다른 변수인데 얘를 통해서 어떤 이항분포에 Y라는 변수를 통해서 X라는 새로운 변수의 이항분포의 확률을 채울 겁니다. 그리고 이 X 변수의 정규분포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이 과정을 한번 눈여겨보시죠. 별로 어렵진 않은데 저렇게 큰 그림으로 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정규분포 무슨 역할이라고 은수야? 어딜 봐. 칠판 봐야지. 첫 번째 정규분포 무슨 역할 한다고? 에휴, 진짜 아주 그냥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정규분포 무슨 역할? 어떤 이항분포의 확률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어딜 보고 있어? 책을 왜 봐? 갑자기 여기 초록색을 왜 봐? 에휴, 진짜 아주 그냥 잔머리만 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한번 볼게요. 일단 지울게요. 그럼 필기는 다 하셨을 거니까. 자, 통조림의 무게가 31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가 있는데 무게가 300 이하인 통조림을 불량품으로 취급한대요. 뭐 알았어요. 300g 이하를 불량품. 근데 이 회사에서 통조림 5,000개를 검사한대요. 자, 뭐 하는 거예요? 5,000번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량품으로 판정되는 통조림의 개수의 평균을 구하래요. 얘는 정규로 안 넘어가네. 문제를 되게 쉬운 걸 줬네. 자, 보세요. 얘를 통해 이항분포만 채우면 돼요. 잘 들어보세요. 얘는 무게예요. 지금 여기 이 X는 무게죠, 무게. 그래.
노트에서 나왔잖아요. 310g. x의 단위는 무게죠,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부터 5000번을 시행하는 이항분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항분포 쓸 때는 다른 변수를 써야죠. 얘는 이제 횟수일 거잖아요. 몇 번일 거잖아요. 그쵸? 전체 5000번을 한대요. 근데 불량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그럼 보세요. 한 번 뽑았을 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뽑았을 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뭐라고 말해줬어요? 자, 이 전기분포와 다른 놈 중에 무게가 300 이하인 거야 라고 말을 해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처음에 주어진 무게 전기분포를 통해서 자, 300g 이하가 나올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이 전기분포가 결국 x 하나짜리가 그러니까 x가 300 이하가 될 확률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z가 2잖아요. 0.028z 그렇게 알려줄 것 같아요. 이게 좋네. 자, 그러니까 이 확률 0.0228이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뭐라고? 잠깐만 다시 한번. 한 번 뽑았을 때 불량품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아, 0.028이라고. 이것 중에서 내가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항분포가 확률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제부터 횟수로 가야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정규분포로 근사하고 싶으면 다시 y 횟수에 대한 정규분포를 구해야 되겠죠? 평균과 분산을, 표준 편차를. 근데 이 문제 평균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면 되겠죠? 114네요. 그쵸? 나머지는 구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얘만 구하는 거죠. 즉 여기 밑에 있는 문제들은 얘까지 구하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구하게 만들어서 또 이 정규분포 그려가지고 불량품이 몇 개 나올래?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5000번 중에 몇 개 나올래? 이런 것도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때는 5000번 중에 몇 번이 불량품이니? 뭐 몇 번이? 봐봐. 5000번 중에 불량품이 100번 이상 나올 확률이 얼마니? 물어보면은 자 5000번 중에 불량품이 100번 이상 나올 확률. 그럼 얘를 내가 x는 0부터 5000까지 한 다음에 100부터 얘를 쭉 더하는 거야 에바니까 정규분포로 바꿔서 아 100개 이상 불량품이 나올 확률 여기서 구해야지 로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 문제는 딱 여기까지만 구하했으니까 더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첫 번째 정규분포가 하는 역할은 뭐다? 니네가 만들 이항분포의 확률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걸 좀 알고 계셔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한번 문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큰일인데? 큰일이야. 이 문제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개 없네. 시험 문제는 유형 5번 가지고 많이 내는데. 아, 몰라. 뭐 나중에도 많이 보게 될 거야. 자, 이제 오늘 하는 건 통계적 추정을 하겠습니다. 통계적 추정. 네, 오늘 잠깐 통계적 추정에 대해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개를 풀어드리긴 할 건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추정 부분은 대충 들으면은 이제 결국 나중에 제대로 이해를 못 하거든요. 하는 말을. 더 심하게 앞에 것들보다 더 심하게.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장담하는데 추정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선생님은 학교에선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거의 주변 학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예 확통을 수업을 안 여는 학원들도 있으니까. 지금은 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좀 유명한 송도에서 유명한 수학학원 중에 하나가 지피수학이잖아요. 거기서도 확통을 안 열어서 확통을 열지 않아서 거기 다니던 애가 확통 들으러 잠깐 우리 학원 왔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만큼 추정 부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 거의 없다 보거든요. 진짜로. 저는 최대한 제대로 알려줘 보려고 할게요.
뭐 저도 100% 정확하게 알려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추정 자체가 애초에 100%가 아니라서 일단 무슨 말인지 봅시다. 가볼게요. 여기 단원을 이해하시려면요 지금부터 용어를 정리할 거예요. 앞에가 말이 좀 약간 샜지만 용어를 지금부터 쓸 거예요. 네. 써야 돼. 또 책 초록색이 없어. 초록색 보고 막 하려고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왔어. 볼게요. 일단은 그냥 쓸게요. 여러분들 이제 연우가 이미 여기서 한번 소개 나갔을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뭔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소개 한번 나갔죠. 일단은 볼 건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단원이 끝났을 때 다음 주죠. 얘네들 다 구별할 수 있다면은 잘 하신 거예요. 잘 배웠고 그다음에 거의 다 잠깐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오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다 알려드리고 문제를 풀면서 익히실 거예요. 그 느낌이 오시죠? 제대로 안 들으면 얘랑 뭔 차이며 이것도 뭔 차이며 이런 걸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쟤네를 이해하려면 일단 먼저 상황을 아셔야 되는데 단원 이름이 통계적 추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자꾸 예측하거나 어떤 값이 얼마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추정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단원이 생각보다 예측하고 추정하는 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별로 없고 이미 또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값들 가지고 문제를 푼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에 전체 문제 100개의 문제가 있으면 80%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20%가 진짜로 추정하는 거예요. 예측해보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지금 한 말대로면 부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여기는 공장에 대한 예시를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투표에 대한 예시를 들게요. 여러분들도 뭐 선거 관련된 그 TV 프로그램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추정 부분을 왜 해야 되냐면요. 나중에 사업하실 분들이면 추정 부분은 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공장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파는데 뭐로 할까요? 연필로 하자. 연필을 파는데 연필을 한 개씩 파니까 잘 안 팔려. 그리고 한 개씩 팔면은 연필을 만들다 보면 불량품이 좀 생기잖아. 근데 불량품 생기는 건 바로바로 한 개씩 그 불량품 한 개짜리는 안 팔릴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제 사업가들이 어떤 머리를 썼냐면 얘네를 묶어서 팔고 불량품인 것을 거기에 좀 몇 개 껴넣자. 그래도 어차피 살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진심이야. 정말이야. 통계적 추정 단원이 애초에 그 유래가 진짜 돈 때문인 거야. 웬만한 통계 단어는 돈 때문이라고 보면 돼.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 까놓고 보면 다 돈 때문인데 그러니까 너네가 물건을 파는데 한 개씩 팔면은 뭔가 마진도 잘 안 남고 불량품도 바로바로 버려야 돼. 티가 나잖아 한 개짜리는. 근데 그걸 묶어 팔면 티가 안 난단 말이야. 그렇잖아. 너 나중에 사업하지 말자. 알았지? 여러분 나중에 은수가 사업한다 그러면 바로 손절을 치세요. 딱 2년 뒤에 여러분 돈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빌려달라고.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묶음을 만드는 거야. 묶음. 자, 들어봐. 이 묶음이 누구냐면은 묶음이 표본 들인 거고 여기 맹스로는 그리고 이 표본 들이라고 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묶음이 이제 예를 들어 연필로 할게. 연필 12개가 한다쓰니까 12개를 묶어 판다 치자. 그러면 잘 들어봐. 연필 한 개짜리의 무게가 예를 들어 50이면 그램인지 밀리그램인지 알 바는 아니고 50이면 12개짜리의 무게는 600g이잖아. 근데 이거를 봐봐. 12개짜리 무게에 600g이 나올 거지. 하나가 50g이라 대충 치면은 얘를 다시 평균을 내거든. 12개짜리 600g이면 평균 50이잖아. 그렇지? 지금 내가 쓴 얘 있지? 12개의 평균 있지? 평균. 이게 표본 평균이야. 좀 이따가 이제 알게 될 거야. 알겠지? 이게 표본 평균이야. 잘 들어봐. 왜 이득인지 지금부터 다시 보여줄게. 자, 연필의 무게가 1, 2, 3, 4, 5, 6 연필로 다시 할게 그냥 5, 6, 7까지 할게. 7이 좋은 거 같다. 근데 이 연필들이 어떻게 팔 거냐면은 이 연필들을 팔 때 봐봐. 얘네가 모두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치자. 7분의 1이라고 치자. 야, 너한테는 7가지의 연필이 있어. 1g부터 7g까지 연필이 있다 치자. 그런데 봐봐. 모두 다 확률이 7분의 1이니까 평균은 4겠지. 잘 들어봐. 3g 이하는 불량품이라 버려야 된대. 그럼 너는 지금 7개 중에서 3개를 버려야 된단 말이야. 못 써, 그치? 근데 얘네를 지금부터 묶어서 팔아볼게. 딱 2개로 묶어볼까?